디스카운트의 원흉은 3%N 민주당 카르텔이다 4부고요. 파트 1 펌업 더 볼륨. 3월 26일 날 이제 우공이산 TV가 세 번째로 폭파됐습니다. 스팸 기만 행위 및 사기 정책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왜 사기, 기만, 스팸이라는 걸 뭔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합당하다 이렇게 구글 측에서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지금. 너무 이상하죠. 예, 너무 이상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제 4월 10일 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치 행위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네. 구글 코리아가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이제 편향되게 된 계기가 2018년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구글 코리아를 압수수색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아니라 참 세무조사. 네네네. 예. 그 이후에 구글 코리아가 이제 완전 우파를 탄압하는 이제 우파 유튜브를 탄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질된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그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구글 코리아를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1위 한국 국민 보호냐 통제냐 해서. 요 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세영 기자님이 이제 FM 투데이에서 유튜브의 일방적인 채널 삭제가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이다. 정부 여당이 나서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안 나서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소관이 있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꽂아놓은 사람들이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권력은 채 절반이 안 넘어온 상태고요. 나머지 남은 권력의 절반을 온전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기느냐 아니면은 반 줬던 거 뺏고 다시 이제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다 가져가느냐 하는 네. 이제 그런 중차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이제 4월 10일 총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지금까지 여러 정권 교체에서 예. 이 정도로 다음 정권의 영향력을 크게 갖고 갔던 전 정권이 있었나? 없었죠. 예. 이 전 정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예. 그냥 일부분들은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지금 MBC만 봐도 그 언제 누가 봐도 정치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경우에는 이런 총선하고 할 때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선거 유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원래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킬 당시에 이제 탄핵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당시 한나라당 이런 쪽하고 이제 짜웅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제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의무가 없어요, 원래. 잘못된 이 헌재 법 적용은 이제 다시 제대로 판결을 내려갖고 그거는 정확하게 좀 왁구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남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냐 마냐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쭉 지고 있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제 공정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누구라도 정치적인 색깔은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 유튜브 코리아가 이제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하고 심지어 계정 자체를 삭제하면서 스스로 갑질 논란에 한복판했었다는 거고 이런 건들이 이제 소명 없이 기회를 주지 않고 이런 건들이 되게 좀 많다는 거고요. 네, 아니 저희도요. 예.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예. 지금까지 있었으면 예. 예고방송, 본방송 하고 나서 4만이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왔으면 10만 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예, 실버 네. 버튼 받았겠죠. 아, 벌써. 아니, 그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계속 폭발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 수도 많이 줄었어요. 예. 네.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리고 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들의 폐부를 찔렀다. 아, 예. 그건 정말. 예. 얼마나 위협적이면 그렇게 하고 그랬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해당 처분은 원상 복구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법적인 중론인데 법을 안 따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심각한 문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9년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의 약관을 조사하고 자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시정 공고를 결정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약관은 콘텐츠 일방 삭제와 계정 종료 등이 문제가 됐다. 요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근데 아까 아무런 진짜 아닌 사안을 갖고 그냥 자기들이 딱 하나 보내고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공고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구글 코리아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거고 아. 그 뒤에 민주당이 사람들이 이제 뒷배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공고가 2019년 5월 3일 30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을 안 했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 채널을 폭파시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정 공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다른 매체들은 다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고 고쳤는데 유독 구글만 4개 사항에 대해서 자정 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시정 공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시정 공고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 했어요.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거든요. 고발 안 했다는 겁니다.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참에 한번 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이제 조직들이 민주당 일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을 해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손을 봐서 나가 새끼들은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네.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이제 내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적폐다. 적폐니까 다 나가라. 다 쫓아내고 자기네 사람들 거기 다 심어갖고 그 사람들이 되게 민주당하고 끈끈한 관계로 해서 작용을 한 거죠. 이런 게 우파 유튜버들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막 하면서 반대로 좌파 유튜버, 특히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란딱지 같은 것들이 전혀 붙지 않아서 돈 잘 벌게 해줬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상한 거고 그 이상한 거에 핵심에 이제 민주당이 뒷배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신들의 아젠다를 따르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삭제해서 유튜브와 연계된 집단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뒤에 결국은 민주당인 거죠. 유튜브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2023년에 유튜브는 가방위가 다루도록 돼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실이 한 차례 유튜브들과 간담회를 갖고 토론회를 한번 열었던 것이 전부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민주당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가 지금 네이버 제휴 언론사로 돼 있거든요. 그 뉴스타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보들 이제 대선 과정에서 대선 개입하고 했던 그 언론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제 친민주적인 좀 황색 언론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 제휴 평가에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거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는 언론하고는 차이가 이게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이제 뉴데일리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데 뉴데일리는 빠져 있고 뉴스타파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좋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실은 네. 되게 독재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언론사를 이제 탄압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김일영 앵커인가 하시는 분이 이제 거기 신년 기자간담회 할 때 이제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이제 좀 띠껍게 해갖고 경제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고 한데 올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갖고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폭파됐잖아요. 아, 진짜요? 진짜로요. 아니 모르시는구나. 폭파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자기 사람들은 엄청나게 챙겨주고 반대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뭐랄까 엄청난 탄압을 가하는 그 일이 사실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유튜브의 좌편향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도 심각한 여론 조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 정부 여당이 유튜브 코리아의 갑질에 대해서 칼을 빼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게 23년 6월 기사인데 이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요. 문제 제기는 그 전부터 해 있었죠. 예,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까? 애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빠가라니까. 4년 저 국회의원 더 하는 것만 지금 이게 정신이 팔려 있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거를 우리가 좀 이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쭉 진행돼서 지금 이제 유튜브가 현재 총선에 이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그 개입의 하나로 이제 우공이산 채널을 3번 연속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예. 아니 저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몰랐을 얘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참여하다 보니까 감정이 입돼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우리 오빠님께서 미라는 거 더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화가 풀렸습니다. 아,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사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해 하셔갖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가 있고요. 여기다 신고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및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신청하게 해서 많이 신청해 달라라고 이 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갖고 압수수색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찍고 난 다음에 내가 찍은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환기하고 찍고 끝이 아니고 찍고 나서 내가 찍은 대통령이 잘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찍으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찍어놓고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게.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정말 이제 자기 찍어준 사람들을 표에 보답하기 위해 갖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대통령은 위험해져요. 개혁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다 특권층하고는 이제 반대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 특권층들이 그 카르텔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 뒤에 다 작업해 갖고 대통령을 고립무원으로 막 사실 몰고 가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게 찍으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렇고 2019년 당시에 이태희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이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관련 항목에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서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공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구글은 일부 시정 공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게 2019년 얘기고 2023년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정위는 직무유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해갖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압력이 있어야 애들 움직인다고요. 금감원도 제가 계속 뒤에서 막 쌍욕하고 압력을 가하니까 움직인 척이라도 하잖아요.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쌍욕하고 이제 담벼락이 되고 쌍욕이라도 해야 뭐라도 바뀌지. 입 닥치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가 세계 갖고 유튜브들이 웬만하면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 관할 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 카운티 법원이라고 약간의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유튜브 측이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천억 수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권의,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백범 선생의 이제 나의 소원 중에서 정치 이념이라는 장이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교해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이 진행이 느린 듯 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 나라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이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 하면은 반미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데 실제로 나의 소원 책에서 보면 미국의 정치 체제가 가장 우수한 정치 체제다. 우리가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친미주의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우파예요. 친미주의자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뭐랄까 이념 지향에 이제를 뭐 김구,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도 사실 반미주의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친사회주의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김구 선생도 그렇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도 반사회주의적이었고 친미적이었거든요. 자유주의적이었거든요. 네.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라는 부분을 이제 정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의논할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면서 헌헌효효하여 귀일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만 갑론을박으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진영으로 포섭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 결론에 달하여 국회의 결의가 되고 원수의 결재를 얻어 법률이 이루어지면 이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